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고정민입니다.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죠? 아이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고2가 되네요. 이 아이들 어떻게 영어 공부해야 될까요? 게다가 수능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 좀 겁도 나죠?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플랜 쭉 한번 보실까요?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3주 정도 시간이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겨울방학이죠. 1월 1일부터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특이 케이스인데요. 2학년들도 사실 내신이 굉장히 더더욱 중요해진 데다가 학생들 본인 스스로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들에 대해서도 프리내신이 2월 셋째 주부터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서 3월 개학하면 이제 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겠죠. 정말 숨가쁘게 또 1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플랜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관련해서 보실 건데요. 자, 여기선 지금 제가 간략하게 겨울방학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시면 홈페이지에 워낙 많은 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구별이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고2는요. 모든 영역을 다 아울러서 하는 반이 지금 정규반이라는 컨텐츠에 있습니다. 최상위, 정규, 수능 계속반, 하이브리드입니다. 특강반이 한 반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 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은요, 레벨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부터 수능 계속반까지 모두 수능 독해를 위주로 하는데, 다만 이제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약간씩 구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반의 특성 궁금하시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설명 말고요. 이제 문자 받아보신 거 보시면은 각 반별 상세 설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해당 레벨에 맞춰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상위 정규 그리고 수능 계속반은요. 정말 딱 수능에 집중하는 반입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사실 1학년 내내 내신하고 많이들 이제 힘들어했죠? 근데 사실 수능이 미흡한 상황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수능 어려웠다는 거 보고 나니까 겁도 덜컥 나시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수능에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상위와 정규, 수능 계속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이 약간 소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최상위가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정규가 2등급, 수능 계속반이 3등급 또는 그 이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따로 꼭 클릭해보세요. 하이브리드 제목이 궁금하시죠? 옆에 제가 1타 2피라고 써놨는데요. 정말 한 번에 두 개를 모두 다 잡는 반입니다. 사실은 수능도 해야 되죠. 방학이니까요. 근데 2학년을 가기 전에 2학년 내신 더 어렵다던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죠. 내신에 대한 내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반입니다. 자세한 컨텐츠 꼭 클릭해보세요. 자, 저희 학원이 왜 남다른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가 이제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거는 정규반과 특강반 모두 공통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소통, 그리고 철저한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재원생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너 숙제했어? 그런 거 물어보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에게도 다 똑같이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로그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숙제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 결과가 어땠는지, 제 시험이 걸렸는지 아닌지, 제 시험을 언제 보러 가기로 했는지까지, 그리고 제시 보러 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제 시험이 완료가 됐는지까지 모두 그냥 실시간으로 어머님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리가 계속 누적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죠. 성경학원. 아이들이 약간은 처음에는 좀 지쳐하기도 해요. 특히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의 경우에는 난 이렇게 안 해봤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금방 빠져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느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가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전보다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덕분에 성적도 당연히 오르고요. 당연히 과제 열심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 해주고요. 단어 관리 해야죠. 외우라고 하고 안 외웠는데 관리가 안 되면 다음에 안 외우겠죠. 그리고 이번 기본적으로 복습시험 체계적으로 수준과 레벨에 맞게 커리큘럼에 맞게 늘 꾸준히 진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성경학원의 그 어떤 강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커리큘럼과 진도표에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쁘시니까 로그인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기 좀 복잡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일 수업 결과를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종료 이후에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클리닉이 진행되는데요. 모든 강사들이 각자 자기만의 테마와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에게 추가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정규반에서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이들마다 니즈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수능을 하고 있지만 문법이 부족할 수 있고요. 내신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 강사분과 그 다음에 원래 내신반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열어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클릭하고 클리닉에 참석만 하면은 충분히 컨텐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최상위 반에서는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매시간. 그렇지만 풀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정말 긴장감 가지고 70분 완전한 모의고사를 보고 그게 누적되는 결과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냥 해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좀 잘하거나 또는 꾸준히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SK 모의고사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원생이라면 누구나 그냥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풀었는데 틀려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방치죠. 근데 저희는 수업을 하는 실제 전문 강사가 직접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의고사 챌린지 특강 하나만 하더라도 만약 3회 신청해서 꾸준히 듣는다면 실제 겨울방학 특강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업이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시간 내가지고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부터 진행했을 때 요 12월부터 1월달 겨울방학 특강 개강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1월달에 겨울방학 특강 개강하고 그리고 이제 2월 프리내신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중간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엄마 내가 새해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 내가 1월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건대 잘하는 학생하고 앞으로 잘할 학생은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 분기점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걸 계속 하는 거죠. 언젠가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런 여지를 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시험이 끝났지만 그건 내신이 끝난 거고 아이가 봐야 할 수능은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잖아요. 사실 12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3주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 3주간 많이 흐트러지고 나서 1월에 개강을 하면 마음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흐트러진 채 다시 수습하느라 다시 일주일을 허비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한 달 꽉 채워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꼭 아이들을 채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겠는데요. 이때 준비한 커리큘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길게 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겨울방학 길게 쓰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겨울방학만으로는 사실은 지금 프리내신 기간 제외하면 6주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겨울방학을 연장할 수 있는 12월에 2주를 포함하면 결국 완전한 2달 그리고 나서 프리내신까지 듣게 되는 거죠. 개강 날짜는 11월 18일입니다. 지금 시간표를 보시면요. 1회차하고 2회차가 있습니다. 두 수업은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1회차는 사정이 있어서 아예 못 온다 하셔도 2회차를 듣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원래 목요일날 가려고 했었는데 1회차는 목요일날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시면 1회차만 다른 요일에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2회차에 목요일날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듣게 되시면은 예비고의 선생님을 미리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수강청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 이 선생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과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니까요.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업도 들어보면서 다음번에 만나게 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회차 수업입니다. 기본적으로 2025년도 고2 10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여지껏 1년 내내 고1 거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2 거를 한번 풀어보면서 기본적으로는 기말고사 내신 때 자기가 실수했던 거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실수 또 하지 않게끔 이 취약점을 어떻게 겨울방학에 보완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죠. 그리고 고1과 고2의 모의고사가 즉 수능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1단계에서 먼저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회차 수업이 되면은 이번에 그 어려웠다는 대수능이죠. 2026학년도 수능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게 1학년도에서 풀었던 모의고사 1등급하고는 이게 정말 얘기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즉, 거기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길게 쓰기 프로그램은 12월 18일 개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1월 1일 개강입니다. 상세한 레벨별 프로그램 상세 설명 따로 클릭 부탁드립니다.